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이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공유하는 모든 내용은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분석의 틀을 보여드리는 거지 절대 어떤 종목을 지금 사고 파시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점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최종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2026년입니다. 시장을 열면 온통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 이 거대한 산업의 진짜 돈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가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시장의 온갖 파도를 넘어온 퀀트, 매크로 전략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봇이라는 거대한 테마의 겉과 속, 그 민낯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시장의 환호성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진짜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저와 함께 그 행간을 차분하게 읽어보시죠. 오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거의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왼쪽,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화려한 완성형 로봇들. 하지만 제 20년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거대한 산업 전환기에서 진짜 큰 돈은 항상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이죠.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보세요. 금을 캐러 모두가 달려들었지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번 건 결국 곡괭이 장수였잖아요. DB증권 리포트도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더군요. 로봇 산업, 원리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CES 2026 같은 화려한 쇼가 딱 끝나고 나면요. 현대차 같은 이른바 메이커 주식들은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저만큼 가 있어요. 뭐랄까 프리미엄에 잔뜩 껴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 로봇들을 만들기 위해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냥 기존의 자동차 부품사라는 낡은 잣대로 아주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괴리감 속에 우리가 찾던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기대감의 거품이 아니라 실제 가치의 빈틈을 찾아내는 거죠. 로봇 산업의 성장 단계를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뽐내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는 소위 하이프 단계였죠. 이건 이제 거의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2단계, 즉 공급망에 실제 주문이 들어가고 생산 테스트가 시작되는 투자 집행 단계로 막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부터는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납품 계약을 했는가 하는 이 팩트가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가 될 거란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당연히 이쪽으로 옮겨가야겠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단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들은 과연 무엇일까? DB증권 리포트에서 딱 지목한 이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혜주 3곳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해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석은 바로 SL입니다. 이 회사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로봇 테마주처럼 뜬구름 잡는 막연한 기대감에 투자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로봇 산업의 한 발을 깊숙이 담그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안정적이고 이미 검증이 끝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시죠. 복잡하게 보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출하고 이익이 아주 견고하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은 아직 로봇이라는 새로운 초강력 성장 엔진을 장착하기 전의 성적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만으로도 이렇게 튼튼한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곧 강력한 모멘텀이 더해지는 거죠. SL의 진짜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스팟과 스트레치에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수준의 러브콜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주가에는 이 로봇 사업의 가치가 사실상 빵원,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저평가인데 여기에 로봇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엔진을 거의 공짜로 얻는 셈이죠. 실적은 안정적인데 성장 잠재력은 폭발적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SL을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주자는 한국 PIM입니다. 이 종목은 방금 본 SL과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SL이 안정적인 우량주에 가깝다면
한국 PIM은 높은 변동성을 무기 삼아서 단기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 즉 알파를 극대화하려는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훨씬 더 공격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딱 하나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면 바로 2026년의 영업이익률입니다. 2025년에 7.9%였던 이익률이 2026년에 13.9%로 거의 2배 가까이 점프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기존의 저마진 사업에서 로봇이라는 고마진 신사업으로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아주 극적인 질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한국 PIM의 핵심 기술력은 MIM, 금속 사출 성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로봇의 관절이나 손처럼 작고 복잡하고 정교한 부품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내년 3월로 예정된 미국 휴머노이드 회사로의 샘플 납품입니다.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회사는 개발 중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공식 납품사로 레벨업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석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회사는 앞서 본 두 회사처럼 눈에 보이는 부품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로봇 생태계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뇌와 신경망, 즉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책임지는 곳이죠.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아주 가파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현대차 그룹 전체가 지금 이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에 얼마나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가장 정확합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100대를 만들든 10,000대를 만들든 그 모든 로봇들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건 전부 현대오토에버의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이 회사의 역할과 가치는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부품주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알파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훨씬 넓혀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줄 장기적인 관점의 핵심, 바로 현대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로봇이라는 화려한 테마를 잠시 걷어내고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주 냉정하게 재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비율 PEI, 현대차는 10.9배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사인 도요타는 13.3배, 혼다는 13.7배를 받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데 주가는 여전히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 20% 이상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할인율,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DB증권이 현대차에 대해 제시한 목표 주가는 63만 원입니다. 꽤 높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3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안에는요, 로봇 사업의 가치가 단 1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동차 사업 하나만으로 글로벌 경쟁사들만큼만 제대로 평가를 받아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럼 로봇 사업은 뭐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공짜로 얻게 되는 아주 강력한 콜옵션입니다. 제 전략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로봇이라는 테마 하나 때문에 현대차에 프리미엄을 주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이라는 존재가 현대차 주가의 하단을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안전마진 역할을 할 겁니다. 예전처럼 PER이 5배, 6배까지 폭락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주는 아주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아는 것과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이 지독한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고 결국에는 이기는 투자, 잃지 않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손절 원칙입니다. 언제나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만약 내 생각이 틀려서 얼마까지 떨어지면 나는 기계적으로 팔겠다는 그 지점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둘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온것 좋은 뉴스가 터지고 모두가 흥분해서 달려들 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볼린저 밴드 하단처럼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 공포를 이겨내고 분할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배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기 공급망 종목들과 장기적인 앵커 역할을 할 현대차의 비중을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게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제 오늘 분석을 모두 종합해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최종 전략으로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결론은 이 투트랙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짜릿한 수익, 즉 알파를 원하신다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오늘 분석한 공급망 3인방, SL, 한국 PIM, 현대오토웨버에 배분해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코어는 현대차로 단단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때 현대차의 가치는 철저하게 자동차 본업에만 두고 로봇은 주가 하락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조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정확히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응해 나가는 생존의 영역이죠. 오늘 저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단단하게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